서울역에서 베를린으로 가는 기차표를 끊다. 서울역에서 파리를 기차로 타고 간다. 지금 우리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생소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우리가 분단되기 전에 80여 년 전으로 올라가면 그건 늘 있어 왔던 일이죠.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우리 손기정 선수가 2주 동안 기차를 타고 베를린을 갔습니다. 그리고 1927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화가인 나혜석 씨가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파리로 갔습니다. 정말 이 분단 이후에 보면 이런 일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 우리랑 까마득하게 먼 일 같습니다만 우리 미래, 이렇게 갈 수 있는 미래가 우리 앞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정말 두근두근한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오늘 나희승 박사님을 모시고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 나희승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나희승입니다. 예, 오늘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예, 오늘 철도 얘기 또 우원식 의원님과 또 심도 있게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4월 27일이었죠. 판문점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나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했습니다. 그 판문점 선언에 보면 1차적으로 동해선 그리고 경의선 이것을 그리고 도로를 연결해서 현대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이런 것들을 서로 합의를 하고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진행 상황이 어떤지 우선 나희승 박사님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4.27 그 판문점 선언 이후에요. 실천된 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에 남북 간의 철도 관련된 고위급 회담 또 실무회담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여름에 또 그동안에 남북 간의 철도를 연결했던 그 분계선에서 철도 연결 상태, 경의선 동해선의 철도 연결 상태를 남북이 공동으로 한번 점검을 했었거든요. 결과는 굉장히 좋다, 썩 좋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렸었고요. 지난 11월 30일에는요. 약 18일 동안 남북이 공동으로 서쪽으로는 경의선을 타고 신의주까지 약 400km 구간입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금강산 제진부터 해서요. 저쪽 위에 러시아 넘어가는 두만강역까지 약 800km인데요. 총 1200km를 남북이 공동으로 같이 실태 조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됐고요. 또 내일 모레 이제 착공식을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에게 철도가 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반도에 철도가 들어오는 거는 사실은 식민지의 산물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물자를 다 가져가기 위해서 일제가 식민지 지배를 위해서 철도를 왔는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정치, 문화, 사회, 경제적으로 유럽을 하나로 통합시킨 게 철도죠. 그래서 철도가 EU를 만들어낸 아주 주인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유럽 그리고 이 중앙아시아 또 아시아의 맨 끝쪽에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연결시키는 유라시아의 아주 랜드 브릿지의 역할도 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죠. 이제 26일 날 착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철도를 연결시키는 그것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원식 의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유럽도 이 석탄 철강 공동체로부터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마지막 방점, 마지막 유럽 공동체를 완성하는 것은 실제로 동서로의 고속철도로 유럽 전체를 네트워킹한 겁니다. 이로써 사실 물자라든가 사람을 보다 원활하게 운반함으로써 이 EU 공동체를 탄생하는 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 쪽에서의 어떤 남북철도의 어떤 연결의 의미를 본다라고 하면요. 첫 번째로는 그동안 단절되어 있던 남북, 한반도 공간, 또 동북아 공간의 어떤 복원을 첫 번째로 들을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해양 경제권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남북 간의 철도를 연결해서 이 대륙, 아시아의 대륙 경제권 간에 연결을 함으로써 실제로 우리가 아시아 태평양의 어떤 가교국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런 그 북방에서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이들 간의 무역을 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도 만들어내고요. 미래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글로벌 경제라고 하는 게 예. 기업 대 기업, 국가 예. 대 국가 이런 것이 예. 아니라 예. 네트워크 대 네트워크이다. 아, 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남북 철도 네트워크가 미래 한국의 경쟁력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지 예. 그런 점들에 대해서 그 경제적 효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방금 우현식 의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에는 네트워크 경제 시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지금 우리가 부가가치가 높은 이런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어떤 경제 부를 축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앞으로는 이거와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은 값싼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 네트워크, 또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만들어서 이걸 수출하는 물류 네트워크, 교통 네트워크를 함께 가져야지만 그 나라의 미래 경쟁력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번 남북철도 연결이라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의 새로운 우리의 미래의 어떤 경제에 어떤 그런 큰 활력을 줄 수 있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남북 간 철도 연결되면은 뭐 남북 간 또 동북아, 유라시아 간의 어떤 물류를 많이 얘기합니다. 이거 사실 굉장히 기능적인 거거든요. 그걸 따져보면 이제 시간 편익과 비용 편익으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서울에서 평양까지 이게 이제 비용 편익인데요. 만약에 배로 갈 경우에는 컨테이너 한 개당 800불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철도로 가면은 국제요금을 받거든요. 그럼 200불이면 가능합니다. 4분의 1이네요. 맞습니다. 예. 물류비를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거든요. 또 한 가지 그 다음은 시간 편익을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요. 부산에서부터 모스크바까지요. 지금은 배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배로 가게 되면은 4주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철도로 만약에 연결해서 운송해서 간다라고 하면요. 2주면 가능합니다. 반이면 되네요. 반이면 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2025년이면요. 러시아가 이 철도의 어떤 속도를 2배로 올립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을 반으로 단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7일 만에 갑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해운에 비해서 그 시간이 4분의 1로 단축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라시아 물류의 가히가 혁명적인 어떤 그런 그 미래가 기다려지는데 그런 기회를 우리가 이렇게 거머쥘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 미래의 먹거리도 만들고 또 여기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대륙으로 향한 우리 민족의 고유의 꿈, 대륙을 향한 꿈, 그 유럽까지 철도를 타고 가는 꿈 이런 것들이 실현되니까 정말 꼭 해야 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경의선, 동해선에 지금 그 연결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과 비용 또는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될지 그것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조사를 다녀온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요. 경의선, 동해선이 생각보다 양호하고 상태가 괜찮다. 경의선의 경우에는 아마 10년 전과 수준이 비슷하고 동해선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태가 좋아서 경의선보다 약간 못한 정도인데요. 사실 기존에 있는 노반이라든가 터널들이 웬만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빨리 철도가 운행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수준으로 현대화하는 데는 그다지 그 비용이나 시간이 오래 소요되지 않을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제가 전에 그 연해주에서 울란우대까지 TSR을 타고 갔었거든요. 멀리 가셨네요. 그게 속도 한 3일, 4일 이렇게 계속 그냥 그 기차를 타고 갔는데 그게 옛날로 보면 1937년에 시베리아 횡단열차 타고 강제 이주 당한 그 길이기도 하죠. 아픈 길이기도 하고 그런데 속도가 한 90km, 100km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던데 중국이 고속철을 깔아서 단둥까지 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연결하면 그 바로 중국으로 넘어가면 단둥에서 고속철이 연결돼 있는 거니까 고속철로 쭉 연결되는 굉장히 빠른 속도의 길이 될 것 같아요. 그거 조금 설명 좀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의원님. 거기에 사실은 10년 전에는 북경올림픽 이전에는 중국이 단 1km의 고속철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 시기에 고속철을 건설하자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우리가 성안이 될 수 없는 사업이겠죠. 하지만 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중국은요, 막대한 그 외환 보유고를 바탕으로 해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 고속철을 중국 전 국토에 25,000km를 깔았습니다.
이 25,000km라는 거는 전 세계 고속철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길이거든요. 예, 어마어마한 그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렇게 많은 고속철을 네트워킹을 했는데요. 심지어는 우리 신의주 바로 앞인 단동, 그리고 나진의 바로 앞인 훈춘까지 이미 고속철을 다 건설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이 북한의 고속철 사업에 계속 러브콜을 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예를 들면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400km가 안 됩니다. 이거를 고속철로 건설할 경우에는요, 서울에서 평양까지 1시간,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1시간, 그리고 또 신의주에서 단둥까지도 또 1시간이고요. 단둥에서 북경까지 2시간 반입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북경까지 5시간 반 만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시간대에 이 고속철로 서울과 북경을 오가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 북경과는 일일 생활권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까지도 일일 생활권으로 네트워킹이 됩니다. 사실 북한만 바라보면은 이 사업이 굉장히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만은요. 이 고속철 사업이라는 거는 대략 한 1,000km에서 2,000km 구간의 메가시티, 굉장히 큰 도시 경제권을 네트워킹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북한뿐만 아니라 이러한 북경이나 동북 지역을 바라보는 그런 네트워킹 사업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매우 경쟁력이 높은 그런 사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철도가 연결이 되면 여기에서 북경까지 예. 그러니까 5시간 반이면 예. 북경까지 가는 것이고 맞습니다. 거기서 5시간 반이면 서울까지 들어오는 예. 그야말로 그러니까 일일 생활권 안으로 예. 중국이 들어오는 거네요. 예. 그리고 여기서 그 기차를 타고 저 베를린, 파리까지 가는 거고요. 아주 예. 아주 아니 의원님 가슴이 설렙니다. 나중에 의원님 북경 가실 때요, 꼭 고속철 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침 일찍 출발하셔서 북경 가서 점심 먹으면서 이게 그 회의하시고요. 또 다시 또 열차 타고 또 돌아오실 수 있거든요. 당일로 가능합니다. 예. 꿈의 길입니다. 우리 민족이 꿈으로만 꾸어왔던 길인데 이게 한반도 평화가 만들어지면서 남북의 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을 이제 26일 날 진행을 하고 그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여기서 중국, 러시아뿐 아니라 일일 생활권이 대폭 늘어남으로 해서 우리 경제의 미래가 굉장히 활짝 열리는 그런 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한반도 평화를 잘 만들어가고 그리고 그런 것 속에서 우리 한반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아주 큰 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승 박사님 할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